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시어머니는 고집이 정말 대단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항상 아들, 내가 혼자서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지? 이 애미에게는 너밖에 없단다. 넌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 알겠니? 라고 말을 했었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그러한 시어머니의 말이 가끔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말을 가끔 하기도 했거든요. 남편과 한참 연애 중일 때 남편은 저에게 나는 우리 엄마 입장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가끔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해. 그 부담감이 너에게도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데 나는 너와 절대 헤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더욱 힘들어. 남편은 그렇게 항상 어깨에 짐을 한가득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자친구도 진지하게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하곤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결혼을 해도 참 힘이 들 것 같다고요. 남편의 말이 다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집착을 심하게 했는데 그 정도라는 것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이미 성인이 된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했고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하려고 들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숨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아이고 내가 아들 하나 믿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아들이 여자에 미쳐서 엄마를 버리는구나 라며 통곡을 하며 울어버렸다고 해요. 시어머니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고부터 시어머니에게 분리가 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만큼 저를 사랑했던 것이었겠죠. 맞아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꼭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사귀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사귀는 동안 시어머니를 한 번도 소개해주거나 만나게 한 적이 없어서 남편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힘이 든 것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모르는 번호이길래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나 지은이 엄마인데 혹시 정은이 맞니? 라고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은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그 당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문자로 답변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맞으면 전화를 해야지. 문자로 답변을 하는 것은 예의가 없어 보이는구나. 바쁜 거니? 라고 답변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전화상으로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 놀라긴 놀랐겠구나. 지훈이한테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보아하니 지훈이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구나. 지훈이 키우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은 지훈이 행동이 많이 변했어. 나한테 감추는 것도 많고 네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된다며 나한테 화까지 내면서 안 주지 않겠니? 그까지 전화번호가 뭐라고 그렇게 화까지 내는지 말이다. 라며 단숨에 말을 했어요.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네, 저는 지훈 씨가 말을 안 해서 그런 줄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그래? 네가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어머 얘는 놀라기는 농담이다 농담이야.
어찌되었건 지훈이가 전화번호를 안 주길래 내가 몰래 알아낸 건데 괜찮지? 지훈이한테 말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한테는 말 안 할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그건 당연하지. 앞으로 너랑 나랑 잘 지내야 지훈이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몇 마디를 더 한 것 같은데 전화통화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멍해지고 찌릿찌릿 아파와서 그 뒤는 잘 기억이 나지도 않네요. 대화 내용을 대략 요약해보면 앞으로 너와 내가 잘 지내야 하니까 오늘 내가 전화한 것은 지훈이한테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너에게 전화를 자주 할 것 같다. 요즘 지훈이가 말을 잘 안 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정말 보통뿐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 시어머니는 정말 전화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같이 있는지를 우선 문자로 확인하고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보곤 했는데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엄청난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부분이 저도 조금씩 걱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지만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말로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시어머니와 관계를 제일 힘들다고 정말이지 귀가 따갑게 말을 하고는 해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면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한없이 착한 사람이라 시어머니 행동에 대해 잠시 잊고 이 사람이라면 중간에서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힘이 들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고 어느덧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을 해왔던 부분이었고 같이 살지 않으면 그냥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제 자신과 타협을 하며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와 그렇게 협의도 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돌변을 한 것이죠. 상견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결혼이 확정이구나 싶었던지 시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남편을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엄청나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런 저의 모습에 놀랐던지 알겠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그 뒤 시어머니에게 엄청 시달렸던 모양이에요. 말끝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깟 여자한테 미쳐서는 엄마도 못 알아보고 이러는 거니? 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라며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네요. 밥도 안 먹고 몇 날 며칠을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도 마음이 아팠던 것인지 저에게 정말 빌다시피 매달렸는데 정훈아, 나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딱 이번 한 번만이야.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할게. 엄마랑 같이 살아도 우리는 회사에 다니니까 크게 마주칠 일도 없을 것 같고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라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온갖 악담을 퍼부었어요. 이런 인정머리라고는 눈끝만큼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잡아먹기를 하냐? 니들 결혼하면 집안 살림 다 해주고 나중에 애도 봐줄 생각으로 그런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고가워서 그게 뭐라고 파혼을 한다는 거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지독한 아이였구나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대단했던 것이 파혼까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확실해졌고요.
절대 제가 감당할 뿐이 아니라고요. 남편과 파혼을 했지만 사실 저도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독하게 마음먹고 잘 버티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난 뒤 남편은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회사에서 나오다가 그만 쓰러진 거예요. 그동안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회사 직원이 남편을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그때까지도 주변에 파혼했다는 말을 안 해서 다들 파혼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여러 번 왔었는데 제가 안 받았더니 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재수씨. 저 지훈이 회사 선배인데요. 지훈이가 지금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병원에 와 있어요. 지훈이 어머니에게 전화드리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 우선 재수씨한테 연락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링겔을 맞고 누워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만 봐도 그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 잠시 후 눈을 뜬 남편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소리내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울었고 결국 저는 그런 남편을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힘겹게 결혼을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많았지만 남편이 옆에서 잘 막아주었어요. 남편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양보한 대신 남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히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던지 말던지 머리를 싸매고 며칠을 밥을 드시지 않아도 남편은 그다지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를 지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조금씩 보게 되었고 저를 크게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고집이 센 시어머니도 결국 아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금씩 부딪히는 것은 그저 사소한 것이어서 저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은 저를 데리고 분가를 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일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인데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작은 일은 아니었겠죠. 남편이 저희 엄마를 참 좋아했어요. 엄마 음식도 좋아했고요. 시어머니도 음식을 못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남편은 음식도 음식이었지만 마음 편히 기댈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 엄마가 너 먹이려고 새벽부터 가서 신선한 생선 사가지고 온 거야. 이거 사오느라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엄마한테는 항상 너밖에 없어. 알지? 라고 말을 하고는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그동안 남편에게는 그저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 와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그런 남편이 짠했던 것인지 저희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하곤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친정에서 자주 밥을 먹었고 저희가 집에 돌아갈 때면 엄마는 남편이 잘 먹었던 음식들을 유심히 받다가 싸주시고는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 와서도 그 음식들로만 밥을 먹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도 했을 거예요. 남편이 저희 엄마 음식만 찾았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엄마 반찬으로 밥상을 차리면 시어머니는 음식을 먹는 내내 이 감자조림은 너무 짜다.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장조림은 너무 달아. 무슨 음식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었다니? 라고 말을 하고는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럼 엄마는 먹지 마. 내가 먹을 것도 없었는데 잘 되었네? 라고 말을 하고는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째려보긴 했지만 별 말이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엄마가 준 음식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다 먹었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엄마가 만들어준 갈비찜을 정말 좋아했는데 엄마가 그 갈비찜을 만들어서 저희 집으로 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퇴근 후에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카톡을 했어요. 엄마가 갈비찜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퇴근 후에 빨리 들어오라고요. 남편은 아주 신이 났었어요. 갈비찜 이야기만 하면 애처럼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집 앞 경비실에서 음식을 찾으러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602호? 아까 새댁 시어머니가 가지고 올라갔어요. 음식 상할까봐 내가 먼저 연락했지.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와서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혹시 경비실에 있던 갈비찜 가지고 오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갈비찜? 그래 내가 가지고 올라왔다. 그런데 왜?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있어요. 지훈씨 다 와간다고 해서 데우려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내가 다 먹었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깜짝 놀라서 네? 그걸 다 드셨다고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에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던데 많이도 없었어. 그걸 누구 코에 붙이니?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하던데. 사돈 양반은 좀 많이 보낼 것이지. 손이 많이 작더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남편은 크게 실망해서 울상을 짓더라고요. 그 갈비찜이 뭐라고 울상까지 짓는지 저는 그런 남편이 귀엽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갈비찜 맛은 어때? 정서방 잘 먹어? 라고 물었는데 저는 엄마에게 미안해서 당연하지. 정서방 엄마 갈비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 라고 말을 했고 사실이기도 했고요. 엄마는 정말 소녀처럼 까르르 하고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둘 다 어찌나 단순하고 귀여운지 말이죠. 어찌 보면 엄마와 남편은 서로 많이 닮은 것 같네요. 갈비찜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뒤에도 엄마가 음식을 경비실에 몇 번 갖다 주고 갔는데 저희가 집에 가면 음식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하물며 친정에서 가지고 온 음식도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오면 사라지고 없었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날도 저희 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갈비찜을 가지고 와서 경비실에 맡겼는데 경비 아저씨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뭐하러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어차피 다 버리는 것을. 이라고 말을 했나 봐요.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버리다니요? 우리 딸이 다 버린다고요? 라고 물었는데 아저씨는 아니죠. 따님이 이걸 왜 버리겠어요? 제가 보니 그 집 시어머니가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고생해서 만드시는 분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저씨의 말에 엄마는 아저씨가 잘못 보셨겠죠. 사부인이 음식을 왜 버리시겠어요? 아저씨가 잘못 보셨겠지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저씨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은 음식을 버리고 그릇에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잘못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제 음식해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고요. 라고 말을 했고 엄마는 충격을 받으신 채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퇴근하는 길에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까 새댁 어머니가 오셔서 내가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내가 괜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이야. 라며 저에게 말을 했는데 그런 아저씨에게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저씨는 그런 저에게 새댁 엄마가 가지고 온 음식을 시어머니가 계속 버리는 것 같길래 내가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가시더라고.
내가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닌지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서 말이야. 오늘 가지고 온 음식도 그대로 다 버리는 것 같던데. 분리수거함에 그릇도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아저씨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버렸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올라가서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가 음식 가지고 왔다고 하던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아까 내 친구들이 왔길래 같이 다 먹었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끼치고 정말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드시기 싫으면 그냥 두시면 되지. 그걸 도대체 왜 버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퇴근하고 들어오던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먹일 생각에 콧노래 부르며 음식을 만들었을 엄마가 생각나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큰 소리로 말한 것에 오히려 흥분을 한 상태로 저에게 니네 엄마는 그까짓 맛도 없는 음식을 왜 가지고 와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거냐? 음식이 달고 짜고 맵고 다 그래. 그런 음식이 우리 아들 몸에 얼마나 안 좋겠니? 그래서 내가 버렸다. 아무리 그랬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얼굴 빳빳이 들고 대들어? 네가 아주 무서운 게 없는 아이로구나. 라고 흥분을 해서 말을 했고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있던 남편은 뭐라고?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까지 그럼 그걸 다 버린 거야? 엄마가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그 아까운 것을 왜 버리냐고. 장모님이 놔준다고 정성껏 만든 건데 그걸 다 버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너는 지금 네 처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데 그까짓 음식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대성통곡을 하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가 그동안 엄마 그 말에 내 어깨가 짓눌러서 하루도 편히 살 수가 없었어. 엄마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도 편하지도 않았고 늘 얹혀있는 기분이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나 정은이랑 분가할 거야. 결혼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엄마한테도 할 도리는 했고 엄마도 더 이상 우리 말리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지만 남편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고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분가를 진행해버렸어요. 한동안 시어머니의 엄청난 협박에 시달렸지만 남편이 제 핸드폰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수시로 해다 주었고 남편은 갈비찜을 그렇게 먹고도 질리지도 않는지 제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앉아서 갈비찜을 뜯고 있네요. 도대체 그 갈비찜이 뭐라고 저렇게 먹어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갈비찜은 저희 가족들에게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제 여동생이 말끝마다 우와, 엄마 갈비찜이 진짜 큰일했네, 큰일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주방에서 고기에서 핏물 빼고 손질하면서 왜 그렇게 일을 악물고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런 내공을 쌓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대단한 내공이야. 분가는 절대 안 된다던 언니네 시어머니를 한 번에 무릎 꿇게 하다니. 라며 짝짝짝 박수를 쳐댔고 엄마는 그런 동생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지만 동생은 꿋꿋하게 엄마의 갈비찜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앞으로 엄마의 갈비찜에 묵념을 하고 먹겠소이다 라며 엄마를 놀려댔어요. 어찌되었건 동생 말 맞다나 갈비찜으로 제가 분가를 하긴 한 것이네요. 그 뒤 시어머니는 한동안 난리를 쳤지만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강하게 나갔더니 아쉬운 것인지 제 눈치도 보고 있네요. 아무튼 저도 분가는 했지만 시어머니를 외면하지는 않고 있어요. 혼자 계시니 신경을 쓰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존심에 노력 중이시고요. 하지만 분가를 하게 되니 더 신경도 쓰고 서로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아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 같아요. 나이가 많든 그렇지 않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글을 쏘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